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그 문명 전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을 해온 사람인데, 제가 조금 이제 이 말씀드리기 앞서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감히 목사님이나 법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교적 관점에 하는데 유교를 잘 모릅니다. 실제 저는 뭐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교는 물론이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유학도 제대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유학을 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논어를 제가 처음 본 게 6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노년에 접어들어서 논어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무런 사전에 이렇게 뭐 하게 된 사전적인 어떤 사전에 어떤 학습하거나 배운 게 없이 그렇게 논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감회가 얼마나 이야기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예, 근데 시기가 안 보이네. 예. 저기 있습니다. 어? 저기. 저쪽에. 네. 아, 지금 저 1시 20분입니다. 20분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전에 전혀 정통적인 방식의 어떤 학습이 없이 그냥 뭐라 할까요? 논어를 통해서 공부하고 바로 되면 이건 뭐그 배경이라든지 뭐 지금도 저는 그 제자들 이름 같은 거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요새는 한 15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저도 그때부터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역사적 그런 어떤 과정들을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논어에 나오는 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학습하기 위해서 논어를 접한 게 아니고 잠깐 그 제 과정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게 논어를 통해서 동자을 만나게 된 배경. 어, 저는 원래 청년 시절에 아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사회 변혁. 예.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건에 남북연이라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4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징역살이 이야기하니까 잠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어, 기독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거를 영치금 같은 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노래. 제가 사실은 종교를 이야기하면 지금 특별한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건 불교입니다. 대학 들어가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났어요. 하나는 불교를 만났고 하나는 사유제를. 아마 이 만남이 사실은 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 어,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 19살에 들어갔는데 19에서 20살 이 20대 초반에 형성되는 사상하고 신념, 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많이 변했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때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불교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사유주의라는 기둥인데 이것이 평생을 두고 상당히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사건에 연루된 게 1978년인데 1978년 9년에 제가 이제 징역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대단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였습니다. 그 막바지에 사실은 그 사건에 관계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사건이 사실 좀 관여가 있습니다. 제가 78년에 이른바 그 난민전, 거의 막 남조선 민주개발운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조직하고 제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한 3달을 그쪽에 그 수뇌부들하고 같이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사실은 유럽에서 동유럽이라는 이런 데서 사회주의 어떤 어, 말기적 현상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 나오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지금처럼 3대 세습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당시에 벌써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소위 한국의 좌파라고 하는 거는 어, 북쪽의 압도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한국의 진보 좌파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되는 근본이 뭐냐면 북쪽에 엄청난 북쪽의 배반이죠. 사회주의에서 보는 배반이자 실패입니다. 지금 저걸 어디 사회주의라고 합니까? 저건 거의가 아니라 왕족을 갑니다. 한 번도 왕조를 넘어서 본 경험이 없는 그대로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걸 감지했어요. 감지해서 이미 조금 이거 사회주의에 과연 이게 이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마침 여기서 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깊어지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3달 활동을 하고 그 비밀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지하 비밀 조직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아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또 그 이제 그 옛날 이야기 다 하게 돼서 숨은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혹시 우리 저 아내하고 고등학교 여기 동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나는 처음에 얼굴이 비슷해서 누군가 요새 좀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멀리 있으면 잘 몰라요. 아주 가까이 봐야 돼. 그래서 그만두고 집에서 나와서 직장도 그만두고 비밀 조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와서 대우 개발인가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대우 개발인 회사에 들어가서 한 5달을 근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우 개발이고 회사에 있는데 누가 오더라고. 벌써 오는 거 보니까 좀 달라 눈치가. 그게 이제 어제 남영도인가 좀 끌려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미 1년 전에 1년 전에 그만둔 사람인데 들어갔더니 이제 짧게 일을 했지만 근데 3달 동안 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저걸 많이 했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소위 그만뒀어도 너 혼자 그만둔 거지 무슨 뭐 어디 이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이 이게 감면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5년 교육을 하더라고. 5년 선고를 받고 1년 가석방인가 뭐 특사구나. 특사로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3달 일하고 그것도 그만둔 사람인데 어, 5년을 선고를 해가지고 이거 억울한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억울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저와 같은 뭐랄까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이상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그 본의 아니지만 그 때문에 연관된 사람이 7명이 있다고. 그 7사람들이 다 직장 위에서 지금 2명은 안 왔지만 신경 쓸 수 없어. 이런 데 대한 솔직히 말이죠. 저는
4년 징역 살면서 이거 좋아, 억울하다, 이런 생각 거의 오히려, 그거를 뭐랄까, 속죄라고 하면 좀 말이 못하겠지, 뭐랄까, 속죄할 수도 있고, 자기 성찰의 시간. 근데 저한테는, 그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비 혁명에 대한 실태를 통해서 느꼈던 가장 절실한 건 뭐였냐면, 그리고 실제로 다시 운동을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소위 이상적인 시스템,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도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무슨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제도를 뭐 이렇게 꾸며놔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큰 저한테는 엄청난 성찰이 받았고. 근데 저는 묘한 게 사실 제가 굉장히 어, 보통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가난하고 굉장히 친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그렇게 크게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또, 오히려 그 꿈에 대한, 이상 세계에 대한, 이를테면 좀 낭만적인, 낙관적인 이상주의랄까, 이런 게 지금까지도 견지가 돼요. 이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내가 요새 타고난 재능이 좀 알게 됩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 내가 처음으로 이제, 요새 반찬을 내가 직접 해보잖아요. 예? 근데 익산에 와서 특히 이제 이것저것 3년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 요리에 대한 감각이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니, 무슨 찌개를 하나 만들잖아요. 찌개를 만들 때 이 찌개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딱 떠올라요. 그게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인 좀 된장찌개를 만들어도 저 된장찌개 다 여러 가지 다 넣어봤어요. 다 넣어봤어요. 사과를 넣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별로 시도 안 하고. 또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누가 보내준 그 액기스들 있잖아요. 요거 들어가면 괜찮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양배추 물김치. 이것도 뭐 달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또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아웃볼 되는 동생볼 되는 후배인데 자기 농사지었다고 완전히 자연농이라면서 막 박스에다 보내요. 실제 보면 참 힘들어요. 이게 근데 보내지 말란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양배추도 뭐 몇 개 됐는데 한 몇 개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자연 방치니까. 그거 보내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도전하는 거예요. 양배추 물김치. 그래서 보통 물김치 하는 거 보면 이게 레시피에 다 나오는데 거기다가 나는 그 액기스를 넣어요. 근데 어떤 액기스를 넣으면 괜찮겠다 하는 게 딱 떠오른다니까. 당근, 양파, 또 뭐야, 오이. 이거 함께 넣고요. 한 번 해놓으면 한 달을 먹습니다. 양배추 하나